50대는 20대, 30대처럼 막 미래를 막 꿈꾸기가 어렵죠. 현재 50대를 마처 세대라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제 애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목돈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노후 준비의 시작은 내 노후 생활비가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 들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다. 5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 몇 살까지 가면 마이너스가 나냐면 74세까지부터. 이거가 이제 장착이 되면은 86세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의 노후는 뭔가 좀 균형감 있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얘기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돈 얘기할 겁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IMF 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겠지만 사실 뭐 이거는 작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 사실 거의 모든 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보다 높게 예측한 기관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심지어 한국은행은 굉장히 좀 후한 편이었는데 경제 성장률 1%대 예상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 셀코TV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자영업자분들 계시겠지만은 자영업자분들은 피부적으로 그걸 바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는 거는 진짜 그냥 괜히 엄포 놓는 게 아니라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IMF를 자꾸 이렇게 들먹이게 되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뭐 4천억 달러 이상이긴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97년, 98년도의 IMF라는 게 외환 위기,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서 생긴 위기였기 때문에 그때 위기와 지금 위기가 약간 비슷한 성격이다 보니까 자꾸 IMF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위기감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각 세대별로의 느낌이 또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셀코TV는 50대 분들이 맞아요. 아무래도 많이 시청들을 하시기 때문에 50대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50대 세대들 가장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을까요? 당장은 사실 50대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인생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당장은 어떻게 굴러가는데 50대는 20대, 30대처럼 막 미래를 막 꿈꾸기가 어렵잖아요. 20, 30대는 지금 어려워도 내가 5년, 10년 후에 나아지겠지. 내 나이가 있으니까 성장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50대 같은 경우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은퇴인데 나 내일 모레 심리적으로 나 이제 한 3, 4년, 4, 5년 지나면 일 못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화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현재 50대를 마처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좀 라이프 사이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인생을 우리가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합니다. 세 권의 문제집인데 첫 번째 문제집은 성장기라는 문제집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우리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 다 푸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성장기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문제집을 풀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문제집인 활동기라는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활동기라는 문제집은 이제 과거에는 한 30년 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게 좀 늘어났어요. 4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70까지는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실제 바뀐 시대상에 본인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70까지 일한다고? 나 생각 안 해봤는데? 여기서 오는 이제 불안감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후기가 이제 한 30년 정도, 이제 100세 시대니까. 길어요. 굉장히 노후기가. 길어졌죠. 그래서 요 바뀐 이 라이프 사이클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50대들은 에이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70까지 일하냐, 75세까지 일하냐, 이걸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근데 우리가 30, 40대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언제까지 맞아요. 이 정도의 돈을 벌면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50
50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못 세우겠는 게 내가 이 돈을 언제까지 벌 수 있는지가 이미 불확실하기 불확실하고.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제 애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어요. 목돈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도 지금 본인의 어떤 그 내용을 그대로 고민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노후 준비의 시작은 바로 나의 노후 생활비가 정말 현실적으로 얼마 들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다. 근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그러니까 요걸 좀 착각을 하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식시장의 악재도 아무리 악재라 하더라도 이미 정확하고 명확한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한테 다가올 어떤 굉장히 어려운 미래인데 이게 굉장히 명확하다. 그러면 그래도 각오를 하니까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들의 진짜 실질적인 한 달 노후 생활비 이거를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일단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 생활비 안에서 일단 노후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다 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빼냐면 지금 생활비에서 교육비를 빼십시오. 어차피 이제 나중에는 안 들어갈 거니까 교육비 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뭘 빼야 되냐면 대출 이자를 빼셔야 됩니다. 대출 이자 그럼 나 노후에도 계속 대출 이자 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노후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부채는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딱 빼면 이거 두 가지만 빼도 굉장히 슬림해지는 거예요. 그럼. 자, 그 금액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슬림해진 그 생활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쓰고 있는 돈에서 교육비 빼고 대출이자 뺀 그 생활비를 우리가 순생활비라고 하는데 그 순생활비의 2배 정도가 노후생활비로 든다. 많은 분들은 그 왜 2배가 들지? 오히려 노후에는 더 줄여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둘이 살아서 그런가? 와이프하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고 주말에 여가 생활을 한 생활비예요. 근데 노후 생활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사실 고마운 존재이기도 해요. 월급도 주지만 우리가 회사 가서 막 시간 쓰느라고 돈을 못 써요. 여가 생활을 못 해. 근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간다? 그럼 집에 있는다? 그럼 돈 좀 아껴야 되니까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집에 있자.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럼 눈 아파서 못 봐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2배 금액이 지금 딱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얼마 그게 계산한 금액이 지금 돈 얼마냐? 뭐 어떤 분, 와, 400 나오는데, 뭐 500 나오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350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선배 중에 은행을 퇴직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뭐 60까지 대충 있다가 60세부터는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런데 생활비를 한 달에 딱 350,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350은 무조건 써야 된다. 근데 퇴직하면서 얼마 퇴직금 노후 준비 자금으로 준비해서 왔느냐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억 원. 은행은 그거보다 더 주는 예. 거예요? 중간에 중간 정산을 해서 그거밖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입한 상품하고 중간 정산하고 남은 퇴직금에서 5억을 들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일단 가장 안전한 세후 이자율 3%로 계산을 해서 자 60세부터 4,200 뽑아 쓰고 몇 살까지 버틸까? 5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매달 350만 원을 뽑아 쓰고 1년에 딱 1.5% 인플레이션 생활비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갔더니 몇 살까지 가면 마이너스가 나냐면 74세까지 버팁니다. 그럼 딱 14년 버티는 거예요. 네.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면 5억을 들고 나와서 그것도 막 500, 600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350만 뽑았었는데 14년이면 74세. 74세면 요즘 아유, 한참 살아야죠. 옛날 같으면 74세다 그러면 대충 어떻게 버틴다 그렇죠. 그러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배가 이제 그거는 수익률이 3%라서 74세까지 못 버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5%로 올려봤습니다. 5%. 만만치 않은데 5%는. 근데 5%가 만만치 않아요. 많은 분들이 딱 얘기하면 뭐 요즘 최근에 내가 1년간 낸 S&P 500이 수익률이 얼마인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봐서 그렇고요. 5% 이게 15년, 20년을 내리 평균 5%라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능력을 발휘해서 5%로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고 350을 뽑아봤어요. 그럼 얼마까지 버티나? 자, 그러면 3%에서 5%면 굉장히 많이 신장을 한 건데 놀랍게도 2년 늘어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76세까지밖에 못 버텨요.
그래서 그냥 6%로 계산. 6%면 예금 금리의 2배거든요. 아, 그걸 어떻게? 이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면 또 2년이 늘어나서 78세까지밖에 못 버텨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이게 우리 셀코TV 구독자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갖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디에 좀 투자를 하느냐 이런 건데, 재테크는 말이죠. 3가지의 함수거든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수익률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고 그 소득의 시간을 늘리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지금 보여드렸죠. 수익률 2배로 늘렸는데 딱 4년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봤어요. 그러면 선배님 그거 자존심 버리고 뭐 내가 은행원인데 연봉 막 1억 한 5천 받고 막 그랬는데 어디 가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일을 하냐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사회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한 달에 딱 150만 원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 기분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 활동을 해봐라. 그래서 150만 원을 딱 얹어봤거든요. 네. 그러면 4,2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350만 원 생활비 중에 내가 150을 버니까 그렇죠. 200만 원, 2,4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위험하게 하지 말고 그냥 3%로 두고 그냥 본인이 150만 원 벌면서 생활을 한다. 몇 세까지 버티는가 봤더니 12년이 증가합니다. 86세까지 버텨요. 그럼 됐네. 그러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자꾸 수익률의 게임에 재테크라는 거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인데 3가지가 다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 대학 가려면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국어만 하면 그게 승부가 안 나. 여러분 수익률을 아무리 신경 쓰고 뭐 맨날 뭐 주식시장 들여다보고 물론 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3가지를 골고루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 올리는 거에 신경 쓰시는 건 지금 말 안 해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더 장사를 잘하려고 그러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뭔가 그래도 뭐 내가 더 승진을 할 수 있을지 이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익률도 맨날 뭐 들여다 보면서 말이죠.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시간이라는 건 뭐 시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거냐.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분 좋게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속 은퇴.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속 은퇴를 실천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처럼 5억 들고 나온 사람이 350씩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74세까지 못 버티는데 가볍게 150만 원 정도만 소득을 올려주면은 86세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대표님 아까 거기 국민연금은 안 들어왔죠. 그렇죠. 국민연금 안 들어갔죠. 이제 국민연금 들어오면은 조금 근데 더 국민연금 적은 들어오고 150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한 120 받는다. 나이가 들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뭘로 할 것인가? 뭐 막상 떠오르는 거는 국민연금이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은 퇴직연금. 국민연금만 가지고 안 되니까 퇴직연금이나 사적인 연금 맞아요. 몇 개 드셨을 거예요. 이런 거 외에 정말 돈 잘 버신 분들은 상가리도 하나 해서 월세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맞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난 그 상가리도 하나 해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저는 조금 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영원한 꿈이죠. 모든 직장인들의.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 부풀려져 있는 경향이 많은 게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무슨 장사를 하면서 그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을 관리한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은퇴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에요. 계속 400만 원이 계속 나와야 돼. 근데 상가 하나 사놓잖아요. 전화와 부동산에서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것도 왜 전화 오지? 뭐 나간다는 거 아닌가? 뭐 깎아달라는 건 아닌가? 고쳐달라는 거 아닌가? 노 생활 자체가 안 돼요. 진짜로. 상가는 굉장히 사실은 상권도 변하고 변동이 심합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착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의 파이프라인 4개에서 5개 필요하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 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보단 뭐다? 주택에서 임대소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연금인가 뭐 그거요? 주택연금이 2025년 3월부터 인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갑자기 왜 주택금융공사가 갑자기 왜 주택연금을 올릴까? 이게 사실은 앞으로 주택 가격이 조금 상승할 거라고 하는 예상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금액을 보면 기준 공시가격 12억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시세로 얘기하면 거의 1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55세에 하면 안 되겠죠. 아무래도 70세 정도에 한다라고 하면은 공시가격 6억 정도가 170만 원 정도 연금을 탈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한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다 그러면 거의 350만 원을 탈 수 있다. 아파트 하나 갖고 물론 이건 임대소득은 아닙니다.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주택공사에 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생활비를 빌려 쓰고 나중에 사망 시에 정산하는 시스템이니까 임대소득은 아니지만 임대소득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 네. 자, 그게 이제 보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20-30년 동안 피땀으로 흘렸던 그 주택, 상가보다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고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속 은퇴를 통한 사회 참여로 벌어들이는 약간의 소득. 이거가 이제 장착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노후는 뭔가 좀 균형감 있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